해야 되겠느냐. 이게 바로 동맹을 이완시키고 해체하는 건데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해체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한국이 이념적으로 상응성이 있느냐, 소위 한국이 빨갱이 나라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 주적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고요. 한국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크냐, 또 한국 스스로는 자기 국방비를 얼마나 쓰느냐, 우리한테만 기대지 않고 자기들도 방위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기준에서 평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지금은 빨간불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왜?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적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중국을 견제해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한국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의 산불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니까 일본이 역할을 정대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이념적 상응성,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의 주적이 없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 주적을 상대로 해서 공조를 해왔지만 지금은 주적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동맹 개념도 같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했는데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학자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습니다. 예, 한미 동맹은 지금 대단히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하지 않고 참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한미 동맹이었고 또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작게 5027이었고 연합 작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허튼 짓을 하면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한다는 계획들을 자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꼼짝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 앞으로 한미 동맹이 흐릿해지면 이 연합 작계도 흐릿해집니다.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저는 국방연구원에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원장님이셨던 우리 김충배 원장님께서 저를 엄청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시작전권을 분리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대부분이 감성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전쟁이 나면 우리 군대를 스스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무슨 주권국이냐. 대한민국은 자존심도 없느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분리해야지만 북한이 한국을 위세의 괴뢰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 자존심, 감성적 이유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때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연설했죠.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사람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릴 것이냐? 북한보다 10배도 더 많은 국방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도 아직도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까불을 친단 말이냐? 이런 연설을 했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전작권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라. 지금 현 전작권 체제가 전쟁을 억제하는데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북한 입장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단일 지휘체제 아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더 두려워할 것이냐, 따로 떨어져 있는 체제를 더 두려워할 것이냐, 니 한번 답해봐라. 그 답이 뻔하잖아요. 지금 현 전작권 체제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어느 쪽이 많으냐, 불리하는 게 높으냐,
지금 체제가 높으냐? 지금 체제는 연합사가 한 부대가 되어 있으니까 미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어느 쪽이 높으냐? 한미군이 따로 싸우는 것보다 단일 지배체제에 싸우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작권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이성적으로 접근해라. 자존심보다는 국가 생존이 먼저다. National survival always come before pride. 네? 이런 접근을 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은 주문을 했는데 지금 또 이 문제를 또 재부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를 연구하는 전문가 또 예비역 장성 여러분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 넘겨주시죠. 이제 제가 몇 분, 1분, 2분, 네. 제가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트남 전쟁 얘기를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좋아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이것으로서 그 지긋지긋한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미군들은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파리 평화협정을 추진한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제가 보기에는 키신저는 악마입니다. 악마. 요즘은 또 트럼프한테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중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고 협상 카드로 쓰라고 주문을 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종식되었고, 미국은 남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주고 무기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자마자 북베트남은 다시 남침을 시작했고, 남침을 시작하자마자 남베트남군은 그렇게 많은 물자, 그렇게 많은 무기, 그렇게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단 56일 만에 항복하고 사이공은 점령되었습니다. 저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왼쪽 끝에 있는 저 사진은 월명군이 다시 남침했을 때 미군이 준 총과 철모 군화를 소복하게 땅바닥에 벗어놓고 도망친 남베트남군이 벗어놓은 그 군장비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포로로 잡힌 남베트남 군인들이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장면이고요. 맨 마지막 오른쪽 장면 저거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북베트남군이 탱크를 몰고 사이공을 진주하고 있는데 저 탱크가 미제 패턴 탱크입니다. 미국이 준 탱크가 저 월맹군 손에 넘어가서 월맹군이 저걸 타고 사이공 시내에 진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간 군대는 죽은 군대입니다. 저는 반평생을 국방 문제에 연구에 몸을 바쳤습니다만 지금은 오늘날 우리 군대가 영혼이 없는 군대로 변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떨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병장 출신인 제가 장성분 출신인 여러분들한테 감히 호소드립니다. 영혼이 있는 후배들을 만드시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장 출신이 학자에서 이 안보 논리는 사성장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우 박사 5개 주제를 명쾌하게 제시했습니다. 아주 학자로서 품위 있는 용어를 쓴다고 우파 정통주의, 좌파 수정주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파 정통주의는 대한민국 수호주의고 좌파 수정주의는 공산화 통일주의죠. 그러면 군사 합의는 이거는 정말 곳곳에 잘못된 이유고, 한미동맹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전작권은 우리가 그렇게 10,000명 서명운동하면서 몇 년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서명을 한번 받아보니까 서명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어요. 10,000명을 받아서 이렇게 뜻을 모아놨는데 그 신발짝 주듯이 얼른 가가지고는 이거 도로 찾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정말 역사 속에서 죄짓는 이야기예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10,000명 서명운동 그거 복사 한 번 더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들고 빌 필요도 있어요. 또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월남전 패방 거짓 평화에 끌려가다가 53일 만에 망했다. 이걸 갖다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신원식 장군. 저 나가서. 자, 우리 신원식 장군이 오늘은 본 주제와 제일 접근하는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이 오주시고 예비역 장수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한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이 군사합의서 중에서 지금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우리 군 원로님들을 초치해서 계속 자기들이 옳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안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완전하게.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군 원로님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는 최근에 작전이나 무기 체계가 변한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혹시 정부가 하는 말이 맞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NLL 문제하고 비행금지 구역은 잘 안 들려요?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 받아주세요. 요 마이크를 우선 써보고 좀 센 마이크 오면 제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요걸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이건 괜찮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도가 있어서 좀 나와서 썼습니다. 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현재 국방부에서 역대 장관님들 몇 분을 초치하고 말씀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끝나고 난 뒤 어떤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건 당신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당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신뢰성이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방부가 거짓 제 인신공격을 한 것은 반드시 해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에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언론을 통해서 간문을박을 했는데 제가 주장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은 정부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제 인신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 일을 벌렸다. 그런데 제가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당시 장관님께서 저녁한 지 2개월 됐는데 국회의원에 가서 비례대표로 가서 국방 문제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분을 받아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안 됐죠. 그리고 제가 평당으로서 특별한 활동하지 않고 그냥 당직만 두고 있다가 작년에 1년 전에 탈당을 하고 지금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개인을 제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군사합의 비판 내용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여기에 10월 30일 국감에 난 보도인데요. 국방부에 가면 중장기 문서로 군비통제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국방부 정책국장을 했는데 그때 이 똑같은 것을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했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게 민주당 의원들 주장이고 똑같은 주장을 현직 국방부 장관이 역대 국방부 장관한테 월요일 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군비통제 계획서는 여기 뒤에 보시면 파란 글로 되어 있는 것이 당시 10월 30일 국감장에서 지금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성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에 군비통제 계획서 문건을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을 쏙 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 군비통제 계획서는 여기 국방부에 많이 근무하셨으니까 예비역 장성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방기본정책서나 그 다음에 합참에서 만드는 JMS나 JSAP처럼 항상 만들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원식이라는 자가 이명박 정부 때 해놓고 지금 비판한다. 이렇게 또 페이크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와 국방부의 정중히 요구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다투시다. 그리고 인신공격하려고 그러면 사실이 기초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인 비열하고 야비한 좌파 정책, 좌파식 세계관을 가진 그런 비난은 지금부터 삼가하십시오. 군사 분야 전체 합의서 내용은 총괄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안보태세 와해로부터 아까 다 앞에서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총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 NLL 분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그림이 그린 것이 최초 국방부가 내놓은 소위 평화수역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지상은 MDL 군사분계선이고 동해는 NLL이고 서해는 뭐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서해만 기준이 없냐? 그러니까 동해는 NLL인데 서해는 바다가 아니가? 그러니까 NLL이라고 청와대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서 저 거리를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NLL이 기준하면 35km를 양보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흰색 보십시오.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억지 주장을 하는 것보다 15km 더 양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하던 거에서 15km 더 얹어줘서 김정은한테 추석 선물로 준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여기 비판이니까 해안선이 북한이 훨씬 많이 양보했다. 당연히 황해도 해안선이 길겠죠. 선보다. 그것도 비판을 하니까 해안선에는 해안포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해안포는 우리한테 위협도 안 되고 우리의 해병대의 그 좋은 K9 자주포라든지 해군 공군을 이거하고 맞바꿔서 적대행위 금지한 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중앙일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쭉 연결해서 황해도 직사각형으로 황해도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도 육상 지역도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비판이 이렇죠. 군사비서에 초도 남방으로부터 덕적도 이북 해상으로 수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역이라고 합의서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국정감사 전에 국회 본회의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북한에 제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합의서 없는 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몰리니까 평화구역이란 말로 바꿔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국민을 향해서 공헌했기 때문에 황해도 4군단도 모든 작전활동이나 훈련 중단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자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은 안 하는데 초계작전은 가능하다. 초계는 해상초계하고 공중초계 두 개가 있습니다. 해상초계는 조금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군사비 부친문서사에 해군 배가 여기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한테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해상초계를 합니까? 그 다음에 비행초계 하나 남았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보셨죠? 15일날 NLL하고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 확대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해병대 장병들 해군 공군 지원도 못 받고 K9도 못 쏘고 소총 들고 북한 4군단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 보호를 받는 서부 5도 주민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방 한계선 일대 서부 5도는 결정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거의 북한이 기습을 하면 할 방도가 없게 됐어요. 자, 서북도서가 NLL을 못 지키면 답이 어디로 옵니까? 지상에는 그래도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주민들도 살아서 내려오는 특수부대 누가 신고를 하지만 저 넓은 바다에 바로 내려오면 수도권입니다. 더구나 한강하고 자유구역까지 비행금지구역에 공동이용한다고 하니 북한 특수부대가 고안포에서 공기부양정을 타면 한강을 이용해서 여의도든 팔당까지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조깅하든 야간 조깅하든 시민이 신고 안 하면 온 줄도 모를 겁니다. 그 다음 평택 수로를 당해서 내려가면 평택 미군 기지가 있는 미군 평택 기지까지 바로 위협이 갑니다. 우리가 초계를 못하니까 잠수함은 무시로 더 나갈 겁니다. 인천 항만에 기뢰부설하면
인천항만 바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LNG 기지 바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영종도 국제공항 앞에서 총 쏘고 조금만 난동만 부리면 영종도 국제공항 바로 폐쇄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군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북한군이 4.251 4개 군단 실제로 우리 같으면 야전군급을 내게 배치하는데 우리보다 수십 배 많은 사군단이 저기 묶여 있는 것은 우리 해병대가 서부 5도에서 가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 2개 사단만 빼놓고 전부 다 서부 내 중부 전선으로 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권은 서측방은 뚫렸죠. 그 다음에 전방지역에 비행금지구역으로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4군단이 진양되면 북해 2군단하고 5군단은 지금보다 1.5배의 전투력이 증강될 겁니다. 우리는 GP, 비행금지구역이 없어졌으니까 그나마 육상에 적을 감시할 수 있는 GP가 없어집니다. 장애물도 없어집니다. 국방개혁으로 전방사단 막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요. 서해 북방개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이거는 청와대 비서관이 요 구절을 딱 찍으면서 NLL 인정한 구절이다 했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그냥 서해 북방개선 일대라고 특정 장소를 쓴 거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가 교묘한 게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본문이 있고요. 그게 부속서에 군사분야 합의서가 있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부록이 5개입니다. 이 부록은 최초에 공개를 안 했어요. 인터넷에 슬쩍 올려놨습니다. 그게 부침사가 평화수역에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평화수역 설정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 하에 있는 섬들의 위치, 선박들의 항해 밀도, 고정 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회에서 협의해서 확정하기로 하겠다. NLL 없애고 새로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국민이 국어도 모르는 바보 천신인 줄 아냐 니네들은 그렇게 제가 일가를 했습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와서 그 논선을 보니까 NLL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부터 북한이 불법적으로 주장하던 그들이 주장하던 경비개선보다 더 많이 양보한 걸 그어온 겁니다. 이게 인정한 겁니까? 문 대통령이 인정받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아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평화수역 출입길소. 비무장 선박들만 출입하고 군현도 출합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무슨 지금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서. 비행금지구역 확대되니까 기자들이 그럼 초계작전 니들 약속한 거 못하는 거 아니냐. 아, 비행은 못해도 군함에 의한 초계작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 김윤석 대변인이 잘 알 겁니다. 됩니까? 초계작전 허락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다 조선일보 보도 보셨지만은 정확한 건 좀 더 추적해봐야 되겠지만 병사가 죽음에 사고가 나서 죽기에 의해서 의료 헬기 들어가는 것도 북한 허락받는다고 늦었다고 죽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작전하는데 북한이 노하우면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자, 다음 비행금지구역인데요. 아까 정보령만 일방적으로 훼손됐다. 이상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략하고요. 자, 우리 무인기가 20km 이내에서 10km까지 못하게 돼서 주로 10km, 중앙군사분계선으로 10km 정도 떠서 북한 지역의 도발을 24시간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단급의 무인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24시간 감시가 안 돼서 우리가 6천억을 더 넣어서 이미 1,000억은 집행됐습니다. 사단급, 대대급 수백 대 무인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24시간 볼 수 있도록 지금 전력 증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시험 평가가 끝났어요. 올 11월 1일부는 사단 UAV가 들어가고 무인기가 들어가고 내년엔 대대 무인기가 들어가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설명은 연합작산, 연합정찰자산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인기가 아니고 일반 정찰기와 위성은 재방문주기 군사용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한 번 방문하는데 3시간 내지 4시간 걸립니다. 워치콘2라고 정보감시에서 격상이 되면 2시간까지 최대한 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RC7B가 RC7B 금강
이것들이 뭐냐면 RC7B는 미 501 정보여단에 있는 정찰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은 우리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는 대개 MDL에서 10km에서 20km 정도 사이에 떠서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 20km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선을 이렇게 그리면 모든 북한의 중요 시설들은 산 구사면에 있습니다. 구사면 안 보이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각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려고 고도를 높이면 해상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때 이완건 공구참모총장이 국정감사 때 시인한 사항입니다. 재방문도 안 되고, 그러니까 RC7B하고 금강정찰기는 정상진이 정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하고 유튜브, 글로벌 호크는 올해 우리가 2대 들어오고 내년에 2대 들어옵니다. 이것은 후방지기의 전략 표적을 보는 겁니다. 이거 앞에 전선지의 표적까지 보려면 이거 수백 개 사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위성은 미국 건데요. 자, 이거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 합참 의장이 청문회 때 국회의원 질문을 하니까 미 위성으로 커버할 수 있다. 미 위성이 하나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찍는데 한국을 위해서 24개 수십조 들여가지고 해줍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전력전강 시간이 됐어요. 5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정강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까 우리 무인들 다 합쳐도 이미 들어간 거 앞으로 들어갈 거 7천억입니다. 금강전투기 하나 1200억이거든 6대 살 돈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9230억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배 돈을 넣어야 됩니다. 수십 배 돈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넣는다고 칩시다. 그 북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전력증강은.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마치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우리 예비역들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또 하나 거짓말입니다. 20km 되면 우리가 이제 공군의 무기체계는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고 자유낙하는 폭탄이 있는데 폭탄은 다 못 씁니다. 20km 이내 건져줘야 되니까. 미사일로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군 선배님들 오시겠지만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대지 미사일은 5종입니다. 그 1번부터 3번 써놨죠. 메이브릭, 슬레미안, 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탄두 중량이 작아서 지하시설 못 부십니다. 일단. 두 번째, 지하시설 부실 수 있는 미사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팟아이라고 AGM-14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 독일에서도 타우루스가 있습니다. 이건 1.4톤이라 부십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비싸고요. 제이람처럼 자유낙하 폭탄은 갱도를 부시는 게 7천만 원인데 팟아이는 9억입니다. 타우루스는 지금 22억입니다. 그래서 16에서 이렇게 12에서 29배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발 없어요, 솔직히. 발수는 제가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건 정말 후방지기 인민무력부라든지 인민무력 빵카라든지 즉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거 부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거는 워낙 멀리 날라고 무거워서 팟아이는 팬텀기에 딱 한 발 싣고 다른 무장 아무것도 못합니다. 타우루스는 F-15에 2발 싣습니다. 그러면 즉 시설들을 1년 2년 걸리도록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부십니까? 1, 2주 만에 부시려면 수백 대의 항공기를 사야 됩니다. 수백 명의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 기기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돈은 수백조 들 겁니다. 그럼 그 돈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또 북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나와서 할 수 있으면 대책을 내라 이겁니다. 저는. 요거는 못 넘어가고요. 정부의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앞에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인물 참고하시고 되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정부에서 약속한 것들을 정말 지킬 건지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대신하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김문수 지사님 오셨던데 한 5일 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시작했는데 김문수 지사 홍보 영상에만 사실 제가 방금 확인하니까 107만 회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확인해보니까 200만 회 조회가 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댓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책. 예비역 장군들
왜 이렇게 동작이 뜨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 두 번째, 지금이라도 나와줘서 고맙고 안심이 된다. 격려와 안도. 세 번째입니다. 예비역 장군님들 살려주세요. 민초들 살려주세요. 아주 절규입니다. 절규. 제가 그거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저희들이 군생활하면서 배웠던 이수진 장군님께서 대통령님께서 사적생의 각오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사적생의 각오, 화랑의 후예인 것처럼 인정무태의 정신으로 자유통일의 기반을 우리 예비역 장군님들께서 같이 하셔서 일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에 간결하게 너무 강조를 해놓으니까 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 이 우리 신장군은 합참 작전 참모부장을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생하게 실무적인 구체적인 것을 많이 알고 되게 그렇게 근무를 해도 정말 이걸 우리 조국을 생각해서 애국적으로 그 지식을 몸에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제 건성으로 하는 거하고는 질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곳곳에 지금 자신있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저쪽에 국방부에서는 자꾸 그거 안 맞다. 뭐 거짓말이다. 이 소리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안 맞는 거는 지적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해명도 하고 오늘아 등기 딱 돈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한 사람도 아직 안 왔어요. 혹시 이럴까 싶어서 우리 신장군, 김태우 박사, 박희락 박사, 이 토론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딱 끝나자 순발력 있게 질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또 등기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신장군이 어디까지나 육군 혼자서 다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NLL 문제니 뭐니 해군도 좀 따라주시고 공군 조족해 비행하는 거기에 또 사실 그게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붙어줘서야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한 생생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안 맞다. 그거 틀린다. 그러다가 말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 뭐 정치할 사람이다. 또 군비 통제 제가 만들어 놓고 딴소리 한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물리쳐야 되고 이 후배를 밀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대정부 질문하는 거는 이 발표한 사람들 내용 중심으로 아주 막연한 추상적이 아니고 디테일하게 북한군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서울이라든가 김포가 뻥 비가지고 지금 대문도 없고 강도는 이렇게 드나드는데 우리 총은 치우라고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답 해봐라 하고 했을 때에 답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자료는 점점 또 더 생겨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냥 토론회가 아니고 이런 실질적인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참 우리 조국을 지키자 하는 정신에서 마련된 그런 자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토론을 기준으로 해서 또 쭉 같은 우리 발표 또 다른 토론을 하는 중앙일보 김민석 논설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